안녕하십니까. 26년 1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보건 파트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특고합 수전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 조건인데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시험 문제가 나올 적에는 도면과 같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 개의 소문항을 가지고 있고 배점 득점은 10점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전년도부터 우리 전기기사에서 19문제가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면서 기존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여전히 소문항이 조금 줄면서 배점 득점이 작아지는 그러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가 11번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의 문제 특고합 수전 설비입니다. 1번에 동력용 변압기에 연결된 동력부하 설비 용량 350kW 나와 있고요. 자, 부하용률은 0.85, 85%가 나와 있습니다. 효율은 85%, 수용률이 60% 주어지고 동력용 삼상 변압기 용량 kVA인지 산정하시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산정이라는 말은 계산해서 정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변압기의 표준 전격 용량은 다음 표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표준 용량이 제시가 되고 계산한 결과보다 바로에 있는 높은 값을 선정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규격 용량을 모두 외워야 된다. 요런 이제 내용은 어떤 문제에서는 맞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본 문제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용량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 결과보다 높은 값 답으로 잡아 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 용량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모든 변압기 용량 최대 전력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최대 전력은 언제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압기 용량의 분모 밑에 들어갈 값들은요. 부등률과 역률, 효율이 들어갈 예정인데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서는 부등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입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꼭 내가 부등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입니다. 분모의 부등률과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 역률입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와 자 문제의 조건 효율이 나와 있죠. 제가 에타라고 쓰겠습니다. 에타 분의 분자 자리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최대 전력이라고 할 것이고요. 최대 전력 근거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한다. 단 설비 용량 킬로와트 값에다가 수용률 이 곱하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분자값 킬로와트 값이었고요. 변압기 용량은 피상 용량 기기 전격으로서 kVA로서 단위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역률로서 나눌 때 킬로볼트 암페어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의 조건에 효율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로 나누었을 때 다시 전원 쪽의 입력 측의 용량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비 용량은 문제의 조건 350이었고요. 수용률은 문제의 조건 60% 0.6이 되겠습니다. 부등률은 나와 있지 않아 대입하지 않습니다. 꼭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5가 되겠고 효율 역시나 0.85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계산기를 누른 결과는 얼마 나왔느냐? 290.657이 나왔는데요.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명기를 해주시고요. 답은 어떻게 잡습니까? 본 문제의 조건은 표준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보다 바로에 있는 높은 값 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00의 문제의 조건 확인을 해주시고 300kVA로 답을 잡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같은 문제 11번에 소문항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될 적에는 그림 조건
수변전 설비 도면과 좀 더 많은 소문항 5개까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10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번 연도에는 11번의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소문항 2개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6점짜리로 출제가 됐네요. 자, 2번입니다. 삼상 농협 유도 전동기에 전용 차단기를 설치할 때 전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단 전동기는 160kW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주어지는 이제 문제의 조건이 특고압 수전 설비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특고압은 22,900 배전솔로의 전압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변압기 2차 측이 3.3이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변압기 2차 측에 차단기가 하나 있으며 차단기 2차 측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IM이라고 쓰겠습니다.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럴 쪽에 전용 차단기는 말 그대로 삼상 유도 전동기만 물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차단기로서 전동기에 보호 장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물론 삼상의 전동기의 전용 차단기니까 삼상 차단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서 농용 유도 전동기의 전격 160kW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전격 전압은 3300V 나와 있는데 변압기 2차가 3.3, 차단기도 역시나 고압 차단기, 전동기 역시나 3.3의 고압 전동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역률은 0.85였고요. 효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전동기 전격 전류의 3배로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차단기가 갖고 있는 값들은 여러 개의 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격 전압이 있을 거예요. 전격 전압은 3.3은 아니고 차단기 전격 전압 3.6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전격 차단 전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격 차단 전류다라고 한다면 킬로암페어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킬로암페어, 만암페어 등등의 전격 차단 전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부하전로 개폐를 기준으로 할 때 전격 전류를 갖고 있을 건데요. 전격 전류는 일반적으로 암페어 단위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십 암페어라거나 아니면 수백 암페어 정도의 사이즈가 될 건데요. 전동기에 대한 맨 처음에 투입이다라고 한다면 기동 특성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차단기 전격 전류를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투입할 때 기동 전류 특성 때문에 투입이 안 되고 계속 차단기가 트립될 거예요. 열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동 전류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전동기 전용일 때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보다 크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미 명확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전동기 전격 전류의 3배로 계산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험생들께서는 그대로 따라만 주시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적에 전격 전류를 제가 IN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이 전격 전류는 전동기 전부하 전류의 3배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 제가 이런 식으로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의 IM이라고 쓰겠습니다. IM의 3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쌤 제우스, 우리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험지 조건은 전동기의 전격 전류라고 나왔거든요. 왜 전부하 전류라고 표현합니까? 또 이런 의문 간단하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격은 기계의 전격이니까 전부하 전류가 100% 전류 흐르는 상태니까요. 전동기의 전격 전류와 전부하 전류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 문제 조건 전격 전류 IM이라고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3배값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넣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IM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전동기의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의 소비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효율 에타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즉 전동기의 출력, 전동기의 출력의 축, 어떠한 연결되어 있는 기계적인 부하,
거기에 만들어지는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비의 효율까지를 곱해야 전동기 출력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전동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입력처럼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의 전류 I를 구할 때 I의 크기는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고요. 효율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효율까지 넘겨서 에타를 나누어 주시면 오케이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P가 킬로와트 값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16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P의 자리에 160을 넣습니다. 다음에 분모 자리에 루트 3 V가 되겠는데 V는 지금 현재 3.3kV의 전격입니다. 문제의 조건의 전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전동기의 전격 3.3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역률입니다. 역률은 문제의 조건 0.85가 나와 있고요. 효율입니다. 효율은 문제 조건 0.85가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내용이 되겠다. 160kW가 있겠고요. 역률로 나누게 되면 kVA의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나올 것이에요. 킬로볼트로 나누게 되면 여전히 160kW 나누기 0.85까지가 킬로볼트 암페어였기 때문에 킬로볼트 단위는 약분되고 암페어 단위만 남겠습니다. 역률로 나누게 되면 입력 쪽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는데 전동기 출력이 160kW였으니까요. 입력 쪽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한다면 물론 역률로 효율로 나누기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효율까지 나누기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셨는데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 소점 셋째 자리까지 116점 232가 나옵니다. 232가 나오게 되면 계산 과정에 셋째 자리까지 명기를 했고요. 답은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116.23. 단위는 물론 암페어가 정답이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시험지 조건에서 전동기의 전용 차단기 전격 전류가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표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표에서 계산된 전류보다 높은 값을 답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본 문제 조건에서는 차단기 전격 전류에 대한 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를 그대로 답으로 했던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11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에듀윌 교재에 들어가 있던 그 전에 나왔던 문제 잠깐 올려봤는데요. 기본 이론 교재, 실기 기본 이론 교재에 21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의 문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3선식 배전솔로에 일선단 저항 유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점선이야 여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지 자체가 문제지 자체가 시험지의 어떤 계산 과정과 단란을 적는 과정 란이 있을 거고요. 점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점선이와 여백이 나와 있을 거고 점선이와 여백은 채점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생들께서 시험장에서 마구마구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점선이와 여백에다가 일선단 저항이 나오게 되면 R이라고 한번 잡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R은 6옴이었고요. 리액턴스 X는 4옴이 되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나오게 되면 리시브가 되겠습니다. VR이라고 잡고 6600 또는 6.6kV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전단에 용량이 300kW에 역률 0.8에 삼상 평형부하가 접속되어 있다라는 이제 문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삼상 평형부하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 조건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특이점이 있는 조건은 아니고 선로가 3상 3선식으로 송전단이 있고요. 수전단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송전단의 전압, 급점전의 전압, 맨 처음에 VS를 인가해 주게 되면 선로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 R과 리액턴스 X에서 전류가 저항을 만나 저항 강화 IR 코사인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전류가 리액턴스를 만나 리액턴스 강화 IX 사인 세타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맥말단의 수전단의 전압 VR은 송전단의 전압보다 낮아지겠죠. 전압가가 있으니까. 그럴 적에 맥말단에 있는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1번 선에 흐르는 전류 I와 2번 선에 흐르는 전류 I2와 3번 선에 흐르는 전류 I3가 똑같다. 그러면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선에서 전압강하를 계산하던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제 문제의 조건인데요. 문제의 조건에 삼상평형부하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던 간에 일반적인 문제의 조건은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평형이란 말이 없더라도 또는 본 문제처럼 평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도 계산 절차 답이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의 조건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 송전단 전압 VS를 구하시오라는 이제 문제 조건인데요. 송전단 전압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송수전단 전압의 관계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조건에 수전단 전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송전단 전압이 또한 제시되어 있는 문제의 질문이니까 그렇다면 송수전단 전압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 배전선로의 모델을 어떤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 배전선로의 모델은 송전선로 중에 단거리 선로의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송전선로의 모델, 단거리 모델과 배전선로의 모델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송전전압 VS가 있겠고, 자, 그리고 나서 선로에는 저항과 리액턴스 X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삼선식 배전선로 문제 조건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세 가닥의 선이 있습니다. 아마는 간단한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인 것처럼 표현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전단의 전압 VR이 있다. 이런 모델이 되겠죠. 그럴 적에 전류에 의한 IR만큼의 저항 강하, IR 코사인 세타 만들어질 것이고 IX만큼의 IX 사인 세타만큼의 리액턴스 강화가 전압 강으로 만들어질 것이니까요. 수전 전압은 송전 전압에서 전압 강화, 볼지 드랍이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를 뺀 결과가 될 것이고요. 물론 송전 전압 vs다 그러면 수전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이렇게 이제 표현 가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론 삼상삼선식이다라는 이제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전압 강화 2는 선간 전압 강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선간 전압 강화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입니까? 전류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루트 3 I 괄호 열고 R 코사인 플러스 X 사인 이렇게 이제 표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전류 자리에 삼상의 부하 전류입니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하게 되면 요 형태를 대입한 결과로서 또 하나의 스타일 V분의 P에 괄호 열고 R 플러스 X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이러한 형태도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대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수식에 대한 어떤 기준자가 있겠는데 P가 의미하는 값은 어떤 값입니까?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수전단의 용량 300kW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부하의 소비 전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는 부하 역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문제의 조건에서는 그냥 역률 0.8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역률 0.8의 뒤에 따라붙는 단어가 부하, 평형부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때 역률은 물론 부하 역률이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죠. 자, 그리고 나서 I는 물론 부하가 연결됐을 때 부하 전류가 되겠는데요. 단거리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나 전류의 크기는 동일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전류다 또는 부하 전류다 뭐 마음대로 불러주실 수 있겠고요. 자, V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수전 전력, P가 수전단의 전력이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 물론 부하의 역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V값 역시나 부하를 기준으로 했던 수전단의 전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전류를 구할 때도 수전단의 전압 VR이 기준이고요. V분의 P의 공식을 쓸 때도 언제나 수전단의 전압이 기준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적에 송전전압 VS는 어떻게 잡을 거냐? VS는 물론 수전전압 VR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6600V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전압 강화 자리에다가 요 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전 전압을 6.6kV 대입을 하셔도 되겠고 위에 P에 300kW 이렇게 이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킬로 단위를 똑같이 위아래 동일하게 넣게 되면 킬로 단위가 모두 약분되고 기본 단위가 나올 거니까요. 물론 대입을 할 때 수전 전압 6600 플러스 6600분의 그리고 300을 기본 단위로 3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이제 맞추어도 볼트분의 와트로 대입해도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괄호 열고 R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선단 저항 6옴을 넣을 거고요. X입니다. 일선당 리액턴스 4를 넣을 거고요. 코사인 세타 문제 조건 0률 0.8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0률이 0.8일 때 6대 8대 10, 0.6이 들어갔던 내용이 되겠네요. 요렇게 대입해 주시면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계산기를 누른 결과 7009점 090이 나옵니다. 090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계산 과정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명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090이 나왔으니까 09까지만 쓰도록 하고요. 답은 물론 7009.09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9.09 볼트 이렇게 잡았던 문제가 되겠네요. 12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13번의 문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이선식입니다. 220V 30m 떨어진 2.2kV 암페어 부하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선의 공칭 단면적을 선정하시오. 선정은 역시나 선택해서 정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의 조건이니까요. 계산한 다음에 계산 결과보다 높은 값으로 바로 위에 있는 가까운 높은 값으로 답을 했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체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입니다. 옴증 밀리미터 제곱, 실용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옴증 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도전율은 97%로 하고 케이블의 정전 용량 및 리액턴스 등은 무시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전선의 단면적 1.5부터 35 범위가 나와 있고요. 물론 35보다 더 높은 더 큰 공칭 단면적이 있겠습니다만 문제 조건 제시된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 내용 안에서 계산 결과 답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 문제를 대입할 때 두 가지 과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상 이선식에 주어지는 문제 조건 전압 강화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전압 강화 공식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로의 전류 I가 흐르고 저항 R을 대입해서 전압 강화 IR을 잡을 건데요. 리액턴스 등은 무시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IR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쪽에 역률은 문제의 조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인 컨셉, 문제의 조건 자체 옥내 배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옥내 배선의 기준자는 역률을 1로 잡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2.2kV 암페어라는 피상 전력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역률 1일 때를 의미하는 상황처럼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IR 코사인 플러스 X 사인에서 코사인 세타는 역률 1인 상태인데 옥내 배선의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상 이선식이니까 선 하나의 IR의 전압 강하다 그러면 2IR이다. 2IR이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쪽에 전압 강하 2%라는 값을 어떻게 대입을 할 겁니까? 기준이 되는 전압 220V에 대한 2%가 되겠죠. 이 볼트가 아니고 2% 값이니까 그러면 소수점으로는 0.02가 되겠습니다. 2%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 자리에 220V 거기에 대한 2%로 0.02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오른쪽에 2IR의 I 자리는 문제 조건 2.2kV가 나와 있으니까요. 전류 I가 V분의 P입니다. 단상입니다. V는 문제 조건 220V였고 다음에 P는 2.2kV 암페어 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10의 3승입니다. 2200 볼트 암페어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볼트가 약분되게 되면 10암페어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암페어. 다음에 저항 R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 로 곱하기 A분의 L입니다. 이렇게 잡을 건데 고유 저항 58분의 1과 그리고 나서
도전율 97%가 나와 있으니까요. 도전율 90%, 97%의 도전율은 97분의 100으로서 고유 저항이 약간 커지는 상태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한 결과 어떤 값이 나올까요? 왼쪽에는 220 곱하기 0.02로 4.4V의 전압가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2 곱하기 10 곱하기 고유저항 로우가 되겠습니다. 58분의 1입니다. 58분의 1과 97분의 100입니다. 다음에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A를 남겨놓고 L, 문제 조건 선로 길이 30m가 나와 있기 때문에 30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A자와 4.4를 자리 바꿈한 다음에 A를 계산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눌러봤는데요. 계산기로 누른 결과 A랑 4.4를 자리 바꾼 다음에 계산기를 누른 결과 얼마 나오냐면 2.423이 나옵니다. 만약 계산의 과정을 요렇게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2.423보다 바로 위에 있는 높은 값 2.5mm 제곱을 정답으로 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5mm 제곱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는 계산 과정과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계산 과정은요. KEC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옥내배선의 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어떠한 공식이 있겠죠. 어떠한 공식입니까? 그러면 공칭 단면적 A를 구하는 공식으로 1002분의 땅땅땅 LI 이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개수에는 10.8 그리고 30.8 다음 35.6이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단상 이선시다 그러면 35.6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35.6 LI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더라도 역시나 거의 똑같은 숫자에 비슷한 숫자에 같은 결과의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에 어떠한 조건 자체가 고유 저항 58분의 1과 도전율 97% 그리고 케이블의 정전 용량 및 리액턴스 등을 무시하고 문제의 조건에 역률은 안 나와 있지만 역률을 1로 잡는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을 대입해서 우리가 요 2IR의 공식에서 만들어내는 공식이 바로 35.6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만약 풀이 과정을 잡을 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잡았다. 여전히 이제 정답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을 잡을 때 35.6 LI 공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확한 정답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2분의 전압가를 대입할 때 220V에 2%가 되겠습니다. 0.02만큼을 곱한 4.4V의 전압가가 대입을 할 거고요. 분자 자리에 35.6 LI가 되겠습니다. L은 30m, I는 부하전류인데 10A 이렇게 이제 대입한 결과로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는 2.427이 나올 거예요. 2.427이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단면적 A를 구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2.423이 남았고요. 다음에 A는 1002분의 35.6 LI 공식으로는 2.427이 나왔는데 요거 약간 소수점에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런 이제 약간 의문 같은 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58분의 1과 97분의 100을 소수점으로 쫙 여러 개를 잡았을 때 소수점을 다시 1000분의 35.6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 맨 마지막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올려준 그런 이제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과정에서 근사값으로 반올림해서 잡았던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58분의 1과 97분의 100을 적용한 결과 계산값과 1002분의 35.6 LI를 대입한 결과에 약간의 소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점 차이가 소점 셋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면서 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 있을 거고요. 출제자 분께서 출제자가 출제를 할 적에도 여전히 염두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너무나 심각하게 소수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은 우리 출제자가 아마 먼저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생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의 결과를 놓고 답을 잡겠다 그러면 여전히 표에서 바로 있는 값 2.5를 답으로 잡아주시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2.5mm 제곱의 정답에는 변화가 없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의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문제의 조건, 그림 조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송전철탑의 맨 꼭대기부터 밑으로 수직 배치가 아미, 파리, 상중하 이렇게 A상, B상, C상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 2번 그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도체 방식, 다도체 방식에 소도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체의 단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1번의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은 송전철탑에서 등가 성간거리를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 조건인데요. 등가 성간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겠어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예를 들어서 선로의 정수, 선로 정수 L을 구할 때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 그리고 0.05 요러한 이제 값들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선간거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선간거리가 두 개의 선이 다르면 하나만 대입이 되겠습니다. 많은 선간거리는 1, 2번 선간에 하나, 그리고 2, 3번 선간에 하나, 그리고 3, 1번 선간에 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요. 세 선간거리의 평균값을 대입해야 되겠는데 그때 등가 선간거리 D를 구해서 세 선간거리의 평균값을 잡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용 정전용량 C에 대해서도 로그 10에 R분의 D분의 0.02413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할 때 역시나 등가 선간거리를 한 번 구해서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중간 과정에 대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가 선간거리를 문자교 D제로라고 한번 써보겠는데요. 뭐 요거 이제 문자교에 대한 표현은 어떤 문자교를 쓰던 간에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D제로로 썼고요. 3제곱근의 루트 D1, D2, D3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D1은 1, 2번 선간거리 제가 D1이라고 썼고요. D2는 2, 3번 선간거리 D2라고 썼습니다. D3는 3, 1번 선간거리 D3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만약에 산술평균이다 라고 한다면 D1 플러스 D2 플러스 D3를 잡은 다음에 세 개의 값이 있으니까 3등분 3으로 나누게 되면 산술평균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전기 쪽에서는 전력공학 쪽에서는 산술평균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루트로 구하는 평균값을 쓰고 있고요. 산술평균을 구할 때 분모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루트로 구하는 평균값은 3제곱근의 3자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D1의 크기, D2의 크기, D3의 크기를 잡아야 되는데요. D1의 크기는 제가 1, 2번간 선간거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이 나올 때 D1이 딱 나와 있었으면 막바로 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D1이 딱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각각 수직 높이가 8600mm와 7700mm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 다음에 팔의 끝단 길이의 차이가 조금씩 나와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력계통에서 옵셋을 준다라고 이제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실제 전력계통의 상황을 그대로 문제로 이제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럴 적에 1번 A상 도체의 철탑 중앙에서 맨 끝단 여기에 이제 도체가 들어가 있을 때 간격이 6,700으로 나와 있었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상의 경우에는 철탑 중앙으로부터 맨 끝단 여기 이제 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간격이 7,30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D1을 구할 때 첫 번째 수평거리하고 두 번째 수평거리의 차이점을 대입을 해서 수평거리의 크기를 잡고 다음에 수직 높이의 크기 8600mm 대입을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D1의 크기를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은 미터 단위로 등가 선간거리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밀리미터로 제시된 도면 모든 도면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도면은 다 밀리미터 단위니까. 그다음에 선간거리를 미터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로 정수를 대입할 때 기본 단위를 메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등가 성간거리를 메타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도 뭐 문제적인 어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 그림은 밀리미터고 계산한 결과는 메타로 나와야 되니까요. 중간에 밀리미터를 메타로 바꾸는 관계를 적용을 해주셔야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600mm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한 결과 메타로는 8.6m가 되겠습니다. 수직 높이가 8.6m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평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300과 6,700의 차이인데요. 메타 단위 7.3과 6.7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곱을 잡고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D1의 사선으로 떨어지는 1번, 2번 도체 간 떨어진 거리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이제 얼마 나오냐면 8.62m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다. 8.62m는 소점 셋째짜리까지가 8.620이었는데 8.62까지 유효 숫자로 적용을 했어요. 다음에 D2의 크기를 한번 잡았는데 D2의 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역시나 수직 높이는 7.7m가 되겠고요. 제곱이 되겠습니다. 수평 간격은 2번 도체와 3번 도체의 수평 간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8.3m와 7.3m의 차이니까 1m가 되겠네요. 8.3 빼기 7.3 제곱이 되겠고 제곱의 제곱근으로 두 번째 도체와 세 번째 도체에 떨어진 간격, 사선으로 떨어지는 간격 구했는데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 7.64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3의 크기를 한번 구했는데요. D3는 3번 도체와 1번 도체 간에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수직 높이 8.6과 7.7의 합, 수직으로 떨어진 높이 대입을 한번 해보죠. 8.6 더하기 7.7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곱입니다. 다음 이제 수평 간격의 차이는 맨 밑에 C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A 중앙으로부터의 떨어진 간격 8.3과 6.7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8.3 빼기 6.7이 되겠네요. 제곱입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16.378 이렇게 나오죠. 16.378 이렇게 이제 나왔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378까지 각각의 선간거리를 잡은 다음에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D0라고 썼습니다. 3제곱근 루트의 D1부터 8.62 곱하기 7.764 곱하기 16.378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계산기로 누른 결과는요 10.31 이렇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10.31이 나오게 되면 답 역시나 10.31 메타 라고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 이 10.31 메타가 방금 전에 표현드렸던 선로정수 L을 구할 때 0.4605 로그 10의 R분의 D에 분자자리 D에 들어갈 값이구나. 정전용량 C를 구할 때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에 D에 들어갈 값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그림 2와 같은 간격 500mm의 정사각형 배치입니다. 복도체, 다도체 방식 중에 사도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도체에서 소선 상호간 구성 원소의 소선, 소도체 상호간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평균거리 메타를 물어봤는데요. 소도체는 28.5mm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소도체의 28.5mm는 직경을 의미합니다. 이 직경 28.5mm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L은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를 대입을 할때 물론 이제 0.0도 있습니다. 또는 C를 얘기할 때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이러한 값들을 대입을 할 때 등가 선간거리는 분자에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 단도체였다 그러면 단도체의 반지름이 요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복도체, 다도체 방식이다 그러면 요 자리에 등가 반경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 등가 반경은 R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N제곱근 루트에 R, S에 N-1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체 방식이다 그러면 4제곱근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소도체 반경 하나 들어가 있고 S는 각각의 S펜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500mm다 그러면 그 500mm
메터로 바꾼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사도체 방식이다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승으로 대입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각각의 선로정수 L과 C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본 문제의 조건에서는 소선 상호 간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물어봤지 등가 반경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자체가 너무나 이제 엄밀하게 잘 나와 있는데, 혹시나 소도체 28.5mm의 직경이 나와 있을 때 얘를 반지름으로 절반 잡아서 요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문제의 조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가 반경 R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이제 등가 반경 R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소도체의 직경은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입하는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입할 값은 어떤 값입니까?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간격 500mm만 대입을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평균 거리는 메타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500mm도 역시나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을 곱해서 0.5m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적에 0.5m의 간격 4개가 있으니까 간격이 4개가 있으니까 산술 평균은 4등분이고 그러면 루트로 구하는 평균은 4제곱근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력공학에서 잘 배우셨겠죠? 1, 3번의 도체 여기에도 간격이 있고요. 2, 4번의 도체 여기에도 간격이 있어서 0.5m 간격 4개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정사각형 배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루트 2배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루트 2배의 거리까지 고려해서 전체 6개를 가지고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니까 산술 평균이면 6등분을 잡아야 되고 루트로 구하는 평균값만 쓰고 있으니 6제곱권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6제곱권을 쓴다 그러면 6제곱권 쓰고 만약에 하나의 간격 1번 도체와 2번 소도체 간격을 D라고 잡는다 그러면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또한 루트 2D 또 루트 2D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D는 루트 6제곱권 루트 안에서 6승까지 들어갈 거니 6제곱권과 만나면 바깥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D에다가 루트 2 두 번 곱한 값은 2가 나올 거니까 6제곱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6제곱권 루트 2D 요렇게 만들어 줬을 때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는 6제곱권 전체 루트 안에 뭐 6개를 집어넣지는 않고요. 요 정도로만 이제 대입을 해주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필기 때 전력공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6제곱권 루트 2에다 D메타입니다. 0.5를 곱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누른 결과 0.561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셋째 자리까지 소점 명기를 계산 과정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인 답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56m 이렇게 잡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의 변전 설비가 229kVy에 용량 500kVA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변전 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배전 선로의 전압 229kV의 Y까지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배전 선로에서 전압을 받는 수전 설비 입장이구나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수전 설비가 229으로부터 수전용 변압기 500짜리가 문제의 조건이었어요. 500kVA 나와 있습니다. 자, 변압기 2차 측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 차단기 MC12가 되겠는데 MC12는 일반적으로 229 1차에서 2차 380V 등으로 저압으로 바꾼 상태에서 저압용 차단기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MC12가 들어가 있다. 자, 근데 MC12를 제가 또 네모함으로 그리게 되면 고압 특고압용과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합용의 그림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MC12가 요 자리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죠. 자, 이럴 적에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 5%가 나와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의 조건 5%까지가 나와 있었고요. 자, 2차 전압은 380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선로의 임피던스는 무시한다. 즉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문제의 조건입니다. 야, 요럴 적에 변압계의 기준 용량 500kVA로 산정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변압기의 용량이면 변압기 용량, 기준 용량이면 기준 용량 요렇게 아마 제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보건 과정에서 변압기에 요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시험장에서는 요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용량은 변압계 용량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기준 용량은 500으로 산정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제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번에 변압기 2차 측의 전격 전류를 물어봤는데 변압기 2차 측의 전격 전류는요, 전보와 전류와 같은 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보와 전류, 전격 전류는 모두 기기 전격이니까 100%의 부하를 걸었을 때를 고려했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럴 적에 주어지는 이제 문제 조건 명확하게 3상이다 라는 말은 없었는데 22,900V의 229kV는요 반드시 3상의 Y결선으로만 가능한 전압이고요. 380V 역시나 3상의 선간 전압으로만 가능한 전압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변전 설비입니다. 수전 설비입니다. 라는 이제 문제 조건과 229과 380이라는 어떤 공칭 전압에 의해서 이 선로는 100% 삼상 선로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 2차 측의 전격 IN2라고 쓰겠습니다. 루트 3에 삼상에 들어가는 물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고 V분의 P다 라고 이제 잡았을 때 변압기 용량과 기준 용량이 모두 500kVA니까요. 고민의 여지는 없겠죠. 500kVA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루트 3V의 V 자리는 문제 조건 변압기 2차 측의 전격 전류입니다. 명확하니까요. 그러면 2차 측의 전격 전압 380V인데 제가 위아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킬로볼트로 바꾸어서 0.38kV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킬로볼트 끼리는 약분되고 최종 계산 결과는 암페어가 나왔던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셨는데 계산기를 누른 결과는 759. 중간 과정은 셋째 자리까지 명기하겠습니다. 67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답 첫 번째 소문항 1번의 답입니다. 759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67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이제 잡았던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측 사고 시 단락 전류 암페어를 구해라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 거다? IS라고 쓰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을 건데요. 자, 문제의 조건 2차 측 사고 시 단락 전류이니까요. 2차 측의 전격 IN2라고 쓰겠습니다. 2차 측의 단락 전류 IS2라고 한번 잡아주시죠. 그럴 적에 변압기가 문제의 조건 나와 있었는데요. 500kVA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문제의 조건 5%로 나와 있었죠. 자, 변압기 2차 측의 단락 전류를 구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드릴 때 무조건 X점을 잡자 이렇게 이제 출발했는데요. 점선이나 여백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변압기 2차 측 X점을 잡아주시고 X점을 잡은 다음에 전원에서 X점까지 단락회를 그렸을 때 그 단락회로 안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모두 넣어야 된다. 만약 여러 개가 있으면 직병렬을 따져서 직렬이면 더하기로, 병렬이면 더하기분의 곱하기로 합성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조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다른 임피던스는 무시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5%만 대입해 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100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IN2는 만약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지 않다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1번에서 계산이 끝나 있죠. 1번의 계산 결과가 759.67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번 소문항의 정답 759.67을 그대로 두 번째 계산에 759.67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큰 숫자가 나오죠. 전격줄이 20배, 5분의 100배, 20배가 나오니까요. 15,193.4 암페어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는 이제 계산기를 눌렀을 때 소점 첫째 자리로 딱 끝나기 때문에 계산 결과와 정답 동일하게 15,193.4 암페어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어요. 다음 이제 괄호 3번입니다. 단락 용량 MVA를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제 단락 용량 MVA를 구할 때 PS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PN이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대입한 결과 5%입니다. 5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은 계속 500kVA로 통일되어 있죠. 변압기 용량 그리고 기준 용량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뭐 고민의 여지 없이 500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이 MVA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kVA 넣어주셔도 되고 0.5 MVA로 바꾼 다음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500을 넣게 되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 10 MVA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PS의 단락 용량 구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루트 3에 곱하기 공칭 전압입니다. 공칭 전압에 곱하기 계산된 단락 전류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물론 차단기 전격 용량이다 그러면 루트 3에 차단기 전격 전압 그리고 차단기 전격 차단줄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단락 용량이다 그러면 공칭 전압에 대입을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만약 넣었다 그러면 루트 3에다가 공칭 전압 좀 문제에 주어진 조건 변압기 2차 측입니다. 변압기 2차 측 계산이 끝나 있어요. 2차 측의 단락 전류까지 계산이 끝나 있으니 공칭 전압도 물론 2차 측을 기준으로 380을 넣으시면 됩니다. 2차 측의 단락 전류가 괄호 2번에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괄호 2번의 소문항의 결과 15,193.4가 되겠는데 15,193.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하게 되면 볼트 암페어 단위가 나오겠고요. 거기에다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넣게 되면 MVA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네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 요는 이제 얼마 나오냐면 9.999가 나오죠. 9.999 나오게 되면 소점 셋째 자리까지 명기하신 다음에 반올림하게 되면 반올림한 결과 역시나 동일한 결과입니다. 10MVA가 나오겠는데요. 이 문제의 조건은 뭐 출제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명확했다 보여지고요.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PN으로 대입을 해도 10MVA가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루트 3의 공칭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로 2차 측의 단락 전류를 괄호 2번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단락 용량의 계산을 이렇게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던 문제니까요. 계산의 정답은 모두 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의 문제였어요. 다음에 16번의 문제입니다. 삼상삼소식의 전압 저항 역률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이 4분의 1배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문제의 조건이 4분의 1배가 되려면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전력 손실을 4분의 1로 하려면 이렇게 이제 나온 건지 그거는 이제 보건 과정에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4분의 1배가 되려면 이렇게 나오든 4분의 1배로 하려면 이렇게 이제 나오던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뭐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하 전력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4분의 1배가 언급이 되고 전력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력 손실의 공식을 점선이야 여기에다 써봤습니다. 삼상삼선식인데 전력 손실의 공식은 물론 전류 기준에 3i 제곱r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류 기준에 삼상의 전류입니다.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하고 요 값을 전체에 대입하게 되면 i의 제곱에 루트 3의 제곱은 3자랑 약분되겠고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그리고 나서 p 제곱의 r 이러한 형태로 공식이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전압, 저항, 역률, 전력 손실, 전력
이러한 조건이니까요. 3i 제곱r은 중간 과정에 표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입해야 되는 공식은 두 번째, 즉 전압과 역률, 전력과 저항으로 표현된 공식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전력 손실 공식 중에 전압 기준으로 했던 공식을 사용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전압, 저항, 역률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인데요. 그러면 전압, 역률, 저항까지를 모두 일정한 상수 1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력 손실과 전력에 대한 관계니까요. 전력 손실 PL과 전력의 제곱의 관계 요렇게만 이제 잡아놓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풀이 과정에 계산 과정을 쓰실 때 PL을 쓰고 그 다음에 V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P제곱 R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PL은 P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하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P를 기준으로 수식을 써야 되는데 P의 제곱에서 P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루트를 씌웠고요. 결과적으로 P는 루트 PL이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전력 손실이 4분의 1이다 했기 때문에 루트 4분의 1을 넣었고요. 계산한 결과는 2분의 1. 몇 배입니까? 물어봤으니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전력 손실을 4분의 1배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력 손실을 줄여서 4분의 1배로 낮추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똑같은 전력으로는 4분의 1배의 전력 손실을 못 만드니까 전력을 조금만 쓰게 되면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니까 전류를 조금만 흘리게 되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4분의 1배만큼의 전력 손실을 원하기 위해서 전력도 4분의 1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 전력은 2분의 1배만 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력 VI 코사인 세타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전류 I가 2분의 1배가 되게 되면 전력 역시나 2분의 1배가 될 것이고 그럴 적에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니까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게 되면 전력 손실도 4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수험생께서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는 건 아니겠고요. 채점자님들한테 요 정도만 채점자들에게 요런 정도만 표현을 해주게 되면 물론 정답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PL은 V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P제곱 R 여기서 이제 출발해 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고압용 변압기에 내부의 고장 생겼을 때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에 대한 문제의 조건이었는데요. 시험 문제가 나올 적에 이 문제의 조건 앞에 맨 처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 KC 관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요 문제는 17번의 문제가 이제 실기 시험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필기 응시하실 때 필기 5과목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줄여서 전설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KC 과목이 있었는데요. 필기 시험에서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필기 시험 때 암기했던 데이터가 실기 시험으로 변신을 했는데 필기 때 암기가 조금 명확하게 됐었으면 요 문제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문제였는데 자동 차단 장치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경보 장치가 경보를 발하게 되면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확인하고 열든가 닫던가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동 차단 장치라 그러면 무조건 열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동 차단 장치는 어떤 겁니까? 무조건 열린다라는 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용량이 커질수록 위험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무조건 열려야 되는 것이 용량이 큰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요건 이제 약간 우리 이제 보건 과정에서
미만이라는 글자가 이제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으로 적용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규정에 이상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럴 적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지금 현재 1번에 하나의 숫자 그리고 2번에 또 하나의 숫자 두 번 적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1번 따로 2번 따로 이제 어떤 시험 문제의 어떤 조건에 1번은 얼마냐 2번은 얼마냐 요렇게 이제 나왔을 거니까 1번 한 번 숫자 쓰고 2번 한 번 숫자 쓰고 이렇게 이제 잡았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1번은 5000kVA 이상이 되겠습니다. 2번은 10,000kVA 미만이 되겠는데 그러면 비교적 변전소 기준으로는 작은 용량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비교적 작은 용량일 때는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로서 허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0,000kVA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변전소의 규모가 커진 것이고요. 변전소의 규모가 커졌을 때 내부 고장에 따른 어떤 고장에 따른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큰 나쁜 결과들을 가지고 올 거니까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교적 큰 용량을 얼마로 잡는 거냐? 10,000kVA 이상으로 잡는 거다. 또는 10A 이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규정에 kV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값도 5,000 이상, 10,000 미만, 그 다음에 10,000 이상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 때 만나셨고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원 규정은 제가 잠깐 표현을 해봤는데요. 351.4가 되겠습니다. KC의 351.4 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 뱅크 용량의 구분 5,000 이상, 10,000 미만 그리고 10,000kVA 이상 변압기 내부 고장 조건에 대해서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 10,000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 차단 장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하나의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경보 장치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또 하나의 규정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있는 3개의 규정에서 2개의 규정만 발췌해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의 문제였네요. 다음에 18번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손실은 80% 부하율일 때 52kW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손실이 변압기의 손실이 철선하고 동선이 있겠는데요. 80% 부하일 때가 52kW의 전체 손실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조건이었네요. 다음에 60% 부하율일 때 38kW 역시나 전체 손실을 의미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변압기의 손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80% 부하율일 때가 52kW.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역시나 맨 처음에 표현된 변압기의 손실 이것이 60%의 부하율일 때 38kW였다. 요게 이제 문제의 대전제였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1번에 변압기의 40% 부하율일 때 손실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손실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제가 로스 L이라고 쓰겠습니다. 철손 플러스 동손으로 잡을 건데요. 철손은 고정손으로 무조건 PI다.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동손인 경우에는 부하율에 따라 지금 40% 부하율인데요.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M제곱의 PC 이때 이 PC는 전부하 동선이 되겠습니다. PI 플러스 M제곱 PC로서 손실을 전체값 구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제의 조건에서 철선이 얼마다 또는 전부하 동선이 얼마다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문제의 조건 80% 부하율일 때 52kW와 60% 부하일 때 38kW를 이용해서 철선과 동선을 먼저 구하고 전부하 동선을 먼저 구하고 그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괄호 1번을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철선도 모르고 동선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하 동선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만 갖고는 계산할 수가 없었고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야만 연립해서 풀어야지만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쉽지만은 않았는데 일단 시험장에서 계산 과정 절차를 적다 보면 아마 떠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한번 넣어볼게요. 80% 부하율일 때 52kW의 손실인데요. PI의 철선과 그리고 나서 부하율은 M인데요. 100분의 80이니까 0.8로 눕겠습니다. 80%의 백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니까 100분의 80
부하율은 0.8이 되겠네요. 그러면 m제곱에 0.8 제곱으로 놓고요. PC는 전부와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2kW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은 60% 부하. 그러면 철선 고정소는 변화가 없습니다. PI라고 잡았고요. M은 부하율인데 100분율의 60%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니까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60이다 그러면 0.6이 되겠죠. 그러면 부하율 M자리에 0.6을 대입하고 0.6 제곱 PC라고 쓰겠습니다. 38kW라고 이제 잡습니다. 자, 이제 연립식에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변수 두 개를 그대로 끌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변수 없앨 수 있는 걸 죽여주는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놈을 주기가 편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PI 똑같이 나와 있으니 빼면 하나가 없어지고 PI가 없어지고 풀이 과정이 조금 편리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뭐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 0.8 제곱 PC 밑에 있는 수식 PI 빼기 PI는 0이고요. 마이너스 0.6 제곱 만나겠습니다. PC를 잡고요. 자, 우변은 우변끼리 뺐습니다. 52 빼기 38인데 52 빼기 38은 14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에 PC를 구하기 위해서 0.8의 제곱 빼기 0.6의 제곱 PC로 묶어주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14가 있겠습니다. 그럼 PC를 잡게 되면 위에 14 놓고 밑에 요놈 0.8의 제곱 0.64하고 0.6의 제곱 0.36 빼기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 0.28이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를 누르시게 되면 결과가 50이 나올 것 같아요. 50kW가 전부하 동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하 동선 PC 50kW를 잡아 놨습니다. 좀 이따가 부하율 40%일 때 PC 자리에 그 50을 대입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PI를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PC를 잡게 되면 이 PC의 50kW를 첫 번째 수식 또는 두 번째 수식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겠죠.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50kW를 여기다 넣었다라고 한다면 PI는 아직 모르는 값이 되겠고 0.8의 제곱 곱하기 50이 되겠습니다. 는 52 이렇게 이제 잡아주신 다음에 PI의 철선입니다. 52 빼기 요거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0.8의 제곱 곱하기 50을 잡아주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계산기를 누른 결과 요 크기가 20kW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소는 20kW 대입을 할 거고요. 다음에 전부하 동소는 50kW 대입을 할 거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 40% 부하율 0.4일 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철소는 20kW 언제나 고정선입니다. 자, 부하율은 40% 부하율인데요.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40, 0.4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0.4의 제곱, 전부하 동소는 50이었죠.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산기를 누른 결과 28kW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8kW 괄호 1번의 첫 번째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괄호 2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율은 몇 프로 부하율일 때입니까? 물어봤는데 최대율 조건입니다. 최대율 조건은요. 철선과 M부하시의 부하율 M제곱 PC가 같을 때가 최고 효율 조건입니다. 최대율 조건입니다. 여기서 M제곱을 잡게 되면 PC 넘어가 PC분의 PI가 되겠고요. 양변의 루트로 M을 잡게 되면 루트 PC분의 PI가 되겠는데 이름은 뭐다? 최고 효율 조건을 만족하는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적에 루트 전부하 동선은 바로 전항의 계산 과정에서 50을 만들어 놨고요. 철선인 경우에는 20kW를 만들어 놨었죠. 50분의 20에다가 100분율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곱하기 100을 잡게 되면 요거 계산기를 누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누른 결과가 소점 셋째 자리까지 63.24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의 셋째 자리 표현을 해주시고 답은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넘깁니다. 5에서 올려서 63.25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이제 잡았던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번, 2번 같이 한번 보셨네요. 다음에 19번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19번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모두 다
흑백으로 그림 조건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구별이 갈 수 있게 그림이 나올 예정이니까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구별이 된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화면상 보여드리기 좀 편할 방법으로 색깔을 좀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10번의 문제. 어느 변전소의 그림 같은 일부하 곡선입니다. 하루 24시간 부하 곡선이 되겠습니다. 세기부하 ABC의 수용가에 있습니다. 다음각 물음입니다. 단 ABC의 역률은 각각 100%, 80%, 60%라고 합니다.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개 문번이 나올 때도 여러 개의 문항이 나올 때도 10점짜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점짜리 문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잘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풀어봤던 형태인데 그림 자체는 좀 신선한 그림이 나왔어요. A의 전력이 00시부터 24시까지 모두 다 똑같은 전력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이나 평균 전력이나 언제나 똑같은 A의 사용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5 다음에 6, 그 다음에 7, 1단위 눈금이니까 여기가 7인데 조심할 거는 맨 꼭대기 좌측 상단에 10의 삼승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A는 7000kW를 00시부터 24시까지 쓰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B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0kW로부터 출발해서 중간에 6000으로 갔다가 다시 4000으로 내려가고 다시 9000으로 올라갔다가 맨 마무리는 4000으로 끝났던 B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C가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C는 지금 현재 4000으로 출발했다가 90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3000으로 끝났던 C가 또 하나 있겠습니다. 자, 이럴 적에 1번입니다.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구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합성 최대 전력은 동시간대에 가장 높게 변압계 전체적으로 걸리는 가장 높은 동시간대의 최대 전력 소비, 요거를 이제 합성 최대 전력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지금 이제 A는 00시부터 24시까지 언제나 동일한 전력 사용 상태이니까요. A는 그냥 기본값으로 남겨놓고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예를 들면 C가 가장 높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A, B, C 모두 앞에 합성 최대 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본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여기 8시부터 여기 12시까지가 역시나 B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니까요. 요 구간대에서 합성 최대 전력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다. 또 하나의 확률이 B가 최대 전력일 때 여기도 역시나 합성 최대 전력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C가 얼마야? 4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구간 08시부터 12시까지의 다 더한 값보다 이후에 오후 시점 19시부터 22시까지의 합성 최대 전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엄밀하게는 1시부터 24시까지 24번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가장 높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시간대를 구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두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오전 시간대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9000 더하기 7000 더하기 6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9000 더하기 7000 더하기 6000입니다. 각각 모두 10의 3승이니까 곱하기 10의 3승 잡게 되면 결과는 지금 현재 22000이 되겠네요. 22000kW가 괄호 1번 첫 번째 합성 최대 전력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부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 분의 합성 최대라고 쓰겠습니다. 개개의 최대 전력의 합인데 제가 시그마 PM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22000kW 동시간대의 합성 최대 전력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 개개의 최대 전력은 어떤 값입니까? 개개의 최대 전력은요. 각각이 다른 사용 시간대에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최대 전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A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7000kW였습니다. 다음에 B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B의 지금 현재 최대 전력은
독립적인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9,000kW였네요. 9,000을 대입을 했고요. 다음에 C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C도 역시나 오전 시간대 9,000kW가 최대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결과 22,000분의 25,000이 있죠. 22,000분의 25,000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1.136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 과정 셋째 자리까지 명기를 했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정답을 잡게 되면 1.14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합성 최대 전력 22,000kW가 2번의 부등률을 구할 때 분모에도 자리매김 들어가 있으니까요. 1번을 명확하게 구하는 것이 본 문제 뭐 10점짜리 요 문제가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추 잘 만들어 놔야 이후의 문제들로 모두 다 잘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종합 부하율 %를 구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부하율 F라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하율은요, 최대 전력 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최대 전력은 지금 현재 종합 부하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성 부하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총 부하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성 최대 전력입니다. 제가 PM 토탈 PM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1번에 22,000kW를 만들어 놨고요. 2번에 부등률을 구할 때도 대입을 했습니다. 3번에서도 역시나 분모 자리가 22,000kW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균 전력인데 평균 전력은 단일한 부하 사용 상태다 그러면 하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조건 A, B, C의 3개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A의 평균 전력 PA라고 쓰겠습니다. B의 평균 전력 PB라고 쓰겠습니다. C의 평균 전력 PC를 구해서 3개를 모두 다 대입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 A의 평균 전력은 지금 현재 7,000kW가 하루 24시간 똑같은 수준이니까요. 평균 전력은 7,00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A의 평균 전력은 A의 전력량 kWh를 사용시간 24시간으로 나눌 거니까요. 그러면 7,000kW를 하루 24시간 사용할 거니 곱하기 24를 한 다음에 24로 나눠야 되는데 뭐 계산을 하던 안 하던 7,000kW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 가능하겠습니다.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평균 전력 7,000kW로 대입을 했네요. 다음에 B가 되겠습니다. B는 지금 평균 전력 PB라고 쓰겠습니다. 분모에는 24시간 들어갈 거고요. 분자 자리에는 하루 동안의 전체 적산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B인 경우에 지금 현재 5,000kW로 출발했는데 5,000kW 8시간으로 출발했네요. 그러면 5,000 곱하기 8시간 더하기 두 번째 구간 때는 6,000으로 올라갔습니까? 6,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16시까지니까 6,000도 역시나 8시간이 되겠네요. 6,000 곱하기 8시간. 다음에 세 번째 구간 때가 요렇게 4,000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4,000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있는데 이후에 또한 2시간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요. 4,000은 5시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4,000 곱하기 3 따로 잡고 4,000 곱하기 2 따로 잡으셔도 물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최고 9,000으로 1, 2, 3 3시간 들어가 있으니까요. 9,000 곱하기 3시간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 전체 24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24시간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기를 누른 결과 5,625kW가 나오겠습니다. 5,625 kW 이렇게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C의 평균 전력이 나올 건데 C의 평균 전력은 지금 현재 C의 평균 전력입니다. C의 평균 전력.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 4,000으로 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시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000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6시간이네요. 그러면 4,000으로 출발해서 6시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대 전력 시간대 9,000으로 올라갔습니다. 9,000으로 올라가서 얘가 12시까지 들어가 있으니 똑같이 6시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간 시간대 5,000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5,000으로 몇 시간을 사용했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 5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대는
3천으로 내려가 있네요. 3천으로 내려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시간이 되겠습니다. 7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24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의 전체 사용 전력량 24시간으로 나오게 되면 평균 전력이 나올 겁니다. PC의 평균 전력은 5166.666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요 각각의 A의 평균 전력, B의 평균 전력, C의 평균 전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C의 평균 전력은 지금 현재 5166.666으로 대입을 했고요. B의 평균 전력은 지금 현재 5625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백분율을 잡기 위해서 곱하기 100 잡아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과율 퍼센트가 나올 건데요. 종합과율은 80.871 이런 숫자가 나오겠네요. 좀 공간이 없으니까 요 결과 80.871 이렇게 나옵니다. 80.871이 계산 결과 맨 마지막 표현이 돼야 되는 숫자가 되겠고 수업점 셋째 자리까지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답은 반올림 하셔가지고 80.87% 단위로 답 잡아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괄호 3번의 종합과율에 대한 문제였네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번 4번이 있습니다. 최대 부하시의 종합용률 퍼센트를 구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잡을 거다?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 잡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이제 문제 조건에서 최대 부하시의 종합용률을 물어봤죠. 최대 부하시는 최대 부하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대 부하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 부하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08시부터 12시까지의 요 구간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전력, 소비 전력 22,000kW를 괄호 1번에 22,000kW를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2번 부등률에도 분모에 넣고요. 3번의 종합 부하율에도 분모에 넣고요. 역시나 4번에 종합용률을 구할 때도 P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부하시니까 제가 PM이라고 굳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M 토탈이라고 굳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자리의 PM 토탈은 22,000kW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P상 전력의 자리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인데요. 각각의 제곱합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P상 전력의 유효 전력 제곱 자리도 역시나 22,000의 제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 전력 PR은 어떻게 잡습니까? 각각의 무효 전력 따로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률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러면 먼저 A부하가 되겠습니다. A부하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00kW의 소비율을 갖고 있고요. 역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7,000에다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놓을게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일 때 사인 세타는 0이니까 1분의 0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1분의 0을 넣어서 보여드린 거지. 여러분께서 실제로 대입을 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역률 100%인 1번 A부하의 무효 전력은 0입니다. 역률이 1이니까 0으로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안의 무효 전력을 잡을 때 0이라고 대입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80%짜리의 B부하부터 대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역률 80%짜리 B부하가 되겠는데 B부하는 지금 이렇게 8시부터 12시 구간대를 보게 되면 6,000kW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6,000kW의 소비 전력에 대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무효 전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0.8, 그때는 사인 세타 0.6이니까요. 0.8분의 0.6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C부하입니다. C부하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일한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8시부터 12시 구간 동안 9,000kW를 쓰고 있었어요. 소비 전력이 9,000일 때 무효 전력은 코사인분의 사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0.6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이렇게 잡았는데 무효 전력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오느냐? 16,500이 나옵니다. 16,500이 나오게 되면 그 16,500의 무효 전력을 역률의 제곱합의 제곱근 무효 전력 자리에 16,500 제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00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잡아주시게 되면
되면 역률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짜리, 80%짜리, 60%짜리 합성 역률이니까 합성 역률의 결과는 80%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 같아요. 80%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요 계산 결과입니다. 계산 결과로서 80%가 딱 나오니까 계산 과정의 마무리도 80, 답도 80%라고 잡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19번의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보셨는데요. 여전히 뭐 출제 난도가 개인차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여러 문제가 나온 덕분일까요? 조금 이제 난도가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합격률인 경우에는 뭐 조심스럽게 50% 조금 밑에 쪽으로 50% 왔다 갔다 하는 합격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사 1회 실기 보건 문제, 기출보건 문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